위 인사가 부대를 방문했는데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죠. 한편 이루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이모가 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이모는 자신을 키우느라 많은 걸 포기했다는 걸 이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급도 늦어졌고 결혼도 포기했죠. 그런 이모가 자신을 걱정해서 부대까지 왔는데 혹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면 이루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죠. 이루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뤘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해졌고 모든 병사들이 이 소문에 대해 궁금해했죠. 진실은 곧 명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대 전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대 공지판에 특별한 안내문이 붙었죠. 다음 주에 정기 점검과 함께 특강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군 중장 전역자 특강 묵음 강사 윤정의 예비역 중장. 이 공지를 본 병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정문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병사들은 더욱 그랬죠. 정문 근무를 섰던 일병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진짜 그분이었다고. 김상병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분이 그렇게 평범하게 올 리가 없잖아. 하지만 다른 병사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이루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죠.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이루에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혹시 정말 그분이랑 아시는 사이십니까? 이루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부담스럽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걸렸죠. 잘 모르겠어. 부대장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급히 중대장을 불러 며칠 전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어요. 중대장,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중년 여성이 면회차 방문했는데 김상병이 신원 확인 과정에서 부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윤정의 전 중장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이건 큰 문제였어요. 드디어 특강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부대 전체가 분주했죠. 강당 정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졌습니다. 오후 2시 강당에 전 부대원이 집합했습니다. 부대장부터 막 입대한 이병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김상병은 뒷자리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분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모든 장병 기립, 부대장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300여 명의 장병이 일제히 일어섰죠.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뒷모습만 보였죠. 국방색 정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강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상병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강단에 올라선 그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에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바로 며칠 전 정문에서 봤던 그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가슴에 빛나는 별 2개, 당당한 자세, 그리고 위험 있는 표정. 김상병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며칠 전에 쫓아낸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중장이었다니. 차렷!
부대장의 구령에 모든 장병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내 300여 명의 우렁찬 경내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의 경례하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차분하게 경례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죠. 시선이 김상병이 앉은 구역을 지날 때 김상병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앉아. 부대장의 명령에 모든 장병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정혜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죠. 이루는 강당 중간쯤에 앉아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이모의 모습은 언제나 자랑스러웠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죠. 김상병은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군인의 품격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상병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정혜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0여 명의 장병들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김상병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군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혜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죠. 본인은 27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장병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우리 군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계급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의 차이일 뿐입니다. 김상병은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정혜는 잠시 멈춤을 가진 뒤 계속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이 아이를 키우느라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이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가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진급을 미뤘고 중요한 보직도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정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장병들도 점점 집중했어요. 그 조카가 지금 여러분과 같은 나이입니다. 현재 이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이 말에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장병들이 서로를 둘러보며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며칠 전 그 아이가 걱정돼서 이 부대에 왔었습니다. 공식 면회가 아니라 그냥 잠깐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김상병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문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병이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죠. 그때 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았고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카를 걱정하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죠. 정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김상병이 앉은 자리 쪽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그런 저를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줌마 민간인이 아무데나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상병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했던 말이었죠. 강당 앞 모든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병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정혜의 다음 말에 모든 장병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죠. 김상병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대장과 중대장의 시선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의입니다. 계급을 떠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예의 말입니다. 정혜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더욱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조카가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가 앉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장이루 병장, 일어나십시오. 이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장병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충성, 장이루 병장입니다. 이루의 우렁찬 대답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상병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죠. 이루가 일어서자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든 장병이 그를 바라봤죠. 이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충성, 이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혜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더니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앉아라, 이루야. 이루가 자리에 앉자 정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입니다. 김상병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자신에게 쏠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진짜 어른이 되어 나가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정혜가 답했죠. 바로 존중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일어난 일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계급이 낮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도 안 되죠.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입니다. 김상병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죄송합니다. 강당 전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정말 몰랐습니다. 정혜는 김상병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상병, 이름이 뭡니까? 김재현입니다. 김재현 상병, 앉으십시오. 김상병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현 상병,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 말에 김상병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질책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정혜는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날 군복을 입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루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당 앞 모든 장병이 정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김재현 상병, 앞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먼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김상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 될 것입니다. 강당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질책이 아닌 가르침, 비난이 아닌 이해가 있었죠. 정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장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진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품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장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였어요. 정혜의 특강이 끝난 후 강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의 여운에 빠져 있었죠. 차렷! 부대장의 구령에 모든 장병이 일어섰습니다. 300여 명의 경례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김상병의 경례도 떳떳했습니다. 장병들이 하나둘씩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강단에서 내려와 천천히 김상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상병은 그녀를 보자 다시 벌떡 일어났죠. 정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재현 상병, 사과는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닙니다. 김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먼저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이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루는 이모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정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정혜는 이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대장이 정혜에게 다가와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귀한 교육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죠. 정혜는 부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김재현 상병을 따로 문책하지 마십시오. 이번 일로 부대 전체가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의 너그러운 마음가짐에 더욱 감동했어요. 중대장은 김상병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상병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대장에게 갔어요. 징계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김재현, 윤정혜 중장님께서 따로 당부하셨다. 너를 문책하지 말고 이번 기회로 부대 전체가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김상병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정혜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다만 앞으로는 민원인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하거라. 네, 중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병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은 하루였어요. 그날 저녁 내무반은 정혜의 특강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루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루는 동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이모가 보여준 품격과 너그러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김상병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쌌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대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면회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정중해졌어요. 김상병도 정문 근무를 설 때마다 정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 부대에 민원인 응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장병이 예의 바른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루는 이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날의 감사함과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았죠.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젊은 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랐어요. 부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병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특강 이후 부대 전체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김상병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김상병은 이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후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항상 후임들을 먼저 생각하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야, 이병들 집합. 김병장이 후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거칠음은 없었어요. 오늘 면회객 응대하는 거 다시 한번 교육하겠다. 누구든 정중하게 대하는 거 잊지 마라. 후임들은 김병장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큰 소리부터 냈을 텐데 이제는 설명부터 해주니까요. 한 이병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병장님, 왜 면회객 응대를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김 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그때 정말 중요한 분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거든. 그 일로 많은 걸 배웠다. 후임들은 김 병장의 진솔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누구든 먼저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때 한 이병이 또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는데요? 김 병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대 장의로 병장의 이모님이셨어.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 여군 중장이셨거든. 후임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루 병장의 이모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한편 이루는 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었죠. 부대장은 이루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장이루 병장, 너 정말 모범적으로 군 생활했다. 특히 후임들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이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부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이모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달라졌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루는 이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모의 한 번의 특강이 부대 전체를 변화시켰으니까요. 그 즈음 부대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대 전체의 면회 민원 태도 개선 특별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예의 특강에서 얻은 교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부대장의 의지였습니다. 김 병장은 이 소식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결국 부대 전체에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어요. 내무반에서 후임들과 이야기하던 김 병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진짜 사람 대하는 거 조심해라. 나처럼 큰 실수하지 말고. 후임들은 김 병장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누구든 정중하게 대하겠다고 말이죠. 이루는 제대를 앞두고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김 병장과는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했어요. 병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내 이모님 덕분에 내가 사람 되었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악수했습니다. 이루의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대장은 이루에게 품행 우수 병사 표창을 수여했어요. 이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 생활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 병장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루를 축하해줬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장병이 서로를 존중하고 면회객들을 정중하게 대했어요. 정예의 한 번의 특강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대 날이 밝았습니다. 이루는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부대문을 나서려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품행 우수 병사 표창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정예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장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병장도 정문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정예를 보자 깍듯하게 격려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재현 병장,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후임들 잘 챙겨라. 김 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루가 정문을 나서자 정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루야. 이루는 이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루가 문득 물었어요. 이모, 나도 나중에 조카가 생기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답게 그게 전부야.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계급이나 지위를 떠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부대에서는 그 후로도 정예의 교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입 병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면회 응대 교육이 실시되었고 모든 장병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를 배웠어요. 김 병장은 진정한 선임이 되었습니다. 후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모범을 보이는 병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대하는 날까지 정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김 병장도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누구든 정중하게 대했어요. 후배들에게는 항상 먼저 예의를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루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모와 함께 그때 일을 회상하곤 했어요. 그날의 경험이 자신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말이죠. 정혜는 여전히 후배 군인들을 위한 특강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말이죠. 그날의 작은 오해는 결국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지금도 그 부대에서는 정예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에게 선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 먼저 예의를 갖추라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윤정의 중장이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